이모하 안녕하세요. 이제 곧 수능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출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서울대학교에 이제 음대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기 특기자로 입학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실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기를 진짜 막 잘 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머리를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훨씬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국 음악가에게는 뭐 수학을 잘하느냐, 과학을 잘하느냐, 영어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잘 치느냐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저는 제가 지금 이게 잘난 척을 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나의 과거의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꿈나무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을 내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원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헤맬 수 있는데 시간 절약에 또 도움을 좀 주고 이렇게 하고 좀 덜 상처받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한 가지 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콩쿠르를 엄청 많이 나가요. 콩쿠르 정말 생각해보면 전 많이 나갔을 때 일주일에 3개 정도도 나갔어요. 그러면 3개 다 입상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개, 20개, 수십 개 나가면 그중에 1개 잘 될까 말까? 뭐 당연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뭐 뽑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10번 뽑기 했는데 8, 9번 될 수 있죠. 미친 실력.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 10번을 견디면서 내가 스스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한테 좋다. 그러니 잘 견디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콩쿠르에 입상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콩쿠르에 입상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반드시 콩쿠르에서 입상합니다. 바로 안 틀리는 거예요. 안 틀리는 거. 이것이 결국 정답입니다. 아니, 나도 알지. 안 틀리면 되지. 근데 어떻게 해서 안 틀리냐고. 그거는 이제 깡이에요. 깡. 연습발, 깡.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동기부여 됐어요. 일단 상을 타야 돼요. 자, 상 타면 좋아요. 자, 그러면 안 틀리면 왜 좋나요? 안 틀리면 일단 듣기가 좋죠. 안 틀리니까 듣기도 좋고 듣기가 좋으니까 듣는 사람도 편안하고 치는 사람도 놀래지 않고 편안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마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 콩쿠르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자, 봅시다. 보통 여기에서 이제 90% 정도가 나뉘어요. 잘 치는 사람, 못 치는 사람. 그만큼 안 틀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콩쿠르 곡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 뽐내는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물론 얘기하는 거는 제 박자로 쳤을 때 안 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 틀리기만 해도 일단 입상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 틀리는 애들이 잘 쳐요. 아니, 안 틀리기만 하고 뭐 예술적은 안 봐요. 근데 일단 안 틀려야 돼요. 안 틀리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곡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뜻이니까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떤 세계적인 수준 경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좀 친다는 사람 그 정도 열심히 한다 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콩쿠르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는데 평가를 나누는 항목을 정말 2가지만 딱 꼽아라 하면은 바로 기술성과 예술성이에요. 기술성과 예술성 이렇게 2개로 나뉘어요. 그러면 기술성은 이제 제가 안 틀리면 된다고 말씀했고 그건 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깡. 기술성은 무조건 안 틀려야 되고 기술성이 일단 어느 정도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술성을 평가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돼요. 일단 기술성에서 못 올라오면 더 이상 뭐 어떻게 매길 수가 없죠. 그 기술성은 안 틀리냐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판별하기에 공정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기술성이 어느 정도 안 틀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예술성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술성으로. 우리가 그리고 이 기술성이 안 틀리는 게 정말 정신병이 올 것 같아요.
기술성이 분명히 어렸을 때 내가 행복하고 남들 앞에서 피아노 치는 게 좋아서 이 길을 선택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 안 틀려야 된다는 강박감, 그 강박감과 압박이 정말 정신병이 올 것 같고 실제로 좋은 대학을 갔음에도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음을 누르면서 그 곡을 시작하는 그 순간 틀리느냐 안 틀리냐의 평가의 잣대를 평가받는다는 그 강박감이 무대 공포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지금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력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연습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보통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다들 견딥니다. 다들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이건 견딜 수 있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깡으로 기술성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술성은 막연하게 프레이징이 너무 자연스러워 뭐 쭉쭉 뭐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예술성이 아니라 예술성은 바로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돌 음악 들으면 저 킬링 파트야. 저 킬링 포인트 안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음악에도 클래식도 똑같아요. 킬링 포인트가 있고 콩쿠르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연주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서 킬링 포인트를 찾아서 내가 거기에서 바로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킬링 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봅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봐요. 저 그림 되게 예쁘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저 그림은 왜 아름답게 느껴질까? 그러면 여백의 미가 있어. 아니면 색채가 화려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화려한 색채라고 하면 미친 기교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 나오면은 쟤 미쳤네. 근데 그 자체가 어떤 화려한 색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저것도 기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인 화려한 색채 그것도 어떤 예술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기교 정말로 작은 차이로 곡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교가 이제 여백의 미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백의 미라고 하면 페달링 그리고 숨소리 이런 것들로 그 곡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렇게 바이브, 숨소리, 그 공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긴장감, 그리고 페달링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별한 느낌, 사운드, 바이브, 짬밥에서 우러나오는 바이브 그것도 하나의 바이브죠. 보통 짬밥에서 우러나오는 바이브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잘 이용해요. 숨소리나 표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숨을 쉬었는데 그냥 혼자서 이게 숨소리가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쟤는 숨을 쉬고 있어. 이런데 막 표정이 막 심각해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 숨소리로 인해서 내가 긴장감을 주고 뭔가 타이밍을 잡는 거. 그것이 바로 여백의 미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나 혼자 숨 쉬고 있으면 안 돼. 남들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백의 미고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달. 여백의 미와 이런 페달을 주는 것도 이 바이브를 조성하는 분위기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페달을 바꾸는 원칙은 코드가 바뀌면 페달을 바꿔요. 그런데 시, 라, 솔 이렇게 불협화음을 계속 한 페달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잘 친다는 전제하에요. 얘가 막 다 틀리면서 페달을 쭉 쓰고 있어요. 저 왜 저렇게 페달이 지저분하지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잘하면서 의도적으로 페달을 뭔가 특별하게 써. 그럼 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득점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해.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밀당입니다. 밀당 아시죠? 밀고 당기기. 밀고 당기기, 밀고 당기기. 그렇죠? 밀당. 이 음악에서 밀당이 너무 중요해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밀당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박자를 밀고 당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전 자연스럽나요? 부자연스럽나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좀 뭔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친근하죠. 근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요가 길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까지는 어떻게 하죠? 밀죠. 박자를. 밀당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베토벤 같은 걸 칠 때 제박자로 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박자로 딱딱하게 치잖아요. 그렇게 치는 대가다 아무도 없어요. 박자기 켜놓고 당장 이거 템포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딱딱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자연스러운 박자라고 느끼는 것과 실질 박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는 박자대로 쳐 이거는 들었을 때 자연스러운 박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표현에 있어서 밀당이 조금 과장되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밀기만 하면 안 돼요. 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곡이 딱 시작합니다. 콩쿨 나갔어. 빨라지는데 밀리는데 하다가 악보를 까먹기도 하고 크게 틀리기도 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벼락 같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밀기만 하면 안 되고 의도적으로 살짝 밀고 밀기만 하면 이상해요. 약간 다시 당기고 그래서 이 통으로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당의 기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 자, 예술성, 기술성과 예술성이 중요한데 기술성은 깡이다. 그리고 예술성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화려한 색채, 두 번째 여백 의미, 세 번째 바로 밀당. 이것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힘들어도 꾸준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콩쿨 도전 응원합니다. 화이팅! 모바!